안녕하세요, 백다마TV입니다. 오늘은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한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먼저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. 실패 원인을 알아야 이게 또 같은 행동을 안 할 테고, 그래야 성공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으니까요. 사실 실패 이유는 수십,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일단 이걸 꼽고 싶습니다. 바로 이 자금의 용도를 구분 없이 한 바구니에 담기 때문이죠. 1년 뒤에 여행할 돈도 그렇고 30년 뒤에 노후 자금도 그렇고 이 돈의 사용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. 그저 내가 1,000만 원은 주식에 한번 넣어볼까 하면은 그냥 그 1,000만 원은 주식에 넣는 돈이지 이거를 언제 얼마나 모아서 찾아야 될 돈이라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. 그저 비상금이야 아니면 없어도 될 정도의 부담 없는 돈이다, 이 정도로 구분해 놓는 게 전부랄까요? 즉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 계좌가 단 1개입니다. 2개, 3개 이렇게 만들어서 주식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. 그나마 주식 계좌 안에서 이렇게 제대로 분산 투자를 하기라도 하면은 다행이고, 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윳돈 일부를 활용해서 5년, 10년 이렇게 안 찾아도 되는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은 그나마 올바른 길을 가는 거기는 합니다. 하지만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 주식 계좌 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자산에 대해서도 적용이 돼야 되는 룰입니다. 왜냐하면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실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? 바로 수익률이 저조한 게 아니고 뜻하지 않을 때 이 자금을 어쩔 수 없이 빼야 될 때, 그러니까 회수해야 되는 일이 생길 때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집에 누군가 아파서 병원비가 급해요. 근데 내 돈은 다 주식에 있어. 근데 또 하필이면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지 못하는 약세장이에요.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를 보니까는 다 마이너스야. 그래도 어쩔 수 없죠.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합니다. 병원비를 마련을 해서 그 누군가를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줍니다. 근데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죠?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해요. 그럼 이제 누가 아픕니까? 내가 아프기 시작하죠.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 자산의 비중을 늘 챙기고 있는 겁니다. 아니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 사례 아닌가? 비상금 1,000만 원가량으로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렇게까지 유동성 위험에 빠질 수 있다니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패턴을 한번 살펴보세요. 처음에는 500만 원, 1,000만 원 이렇게 부담 없는 돈으로 시작을 합니다. 근데 주가가 계속 오르네? 그럼 어떻게 하죠? 이게 정말 수익이 나는구나, 그러면서 투자금을 늘려가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러면서 또 투자 성향 또한 과감해지기 시작을 하죠. 그렇게 정신없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어느덧 예적금에 있는 돈들도 다 주식 계좌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. 그러다 보니 만일의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유동성의 함정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투자를 할 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렇게 자산 배분을 통한 전체 자산의 위험 관리고, 또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도 사실은 종목의 선택이 아니고 이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그리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자산 배분의 비중, 그리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도 이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자, 그래서 주식 계좌도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줘야 됩니다. 본인이 자산관리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통장 쪼개기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생활비 자금, 저축용 자금, 비상금 이렇게 등등 통장을 나눠서 통장 관리를 하는 건데, 주식 계좌도 계좌별로 이름표를 달아주면은 굉장히 좋아요. 하지만 여기서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런 목적 자금 달성을 위해 100% 주식으로 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차량 교체를 위해 5년 뒤에 쓸 돈인데 매달 80%는 적금으로, 그리고 20% 정도는 주식이나 펀드로 플러스 알파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할 때 그 20%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을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
그리고 단순히 이름표만 붙이는 걸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. 이 목적별로 종목의 선택 역시 달라져야 되는데, 그 기준은 운용기간이 짧을수록 변동성이 좀 낮은 우량주라든지 혹은 리츠를 활용을 해갖고 전체 수익의 변동성을 낮추는 전략을 추구하는 게 좀 안전하죠. 그리고 운용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성장주의 비중을 좀 높여서 기대 수익을 높이는 전략이 또 반대로 유효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자금의 이름표가 있어야 내가 여윳돈 500만 원이 생겼을 때 200만 원은 1, 2년 있다 써야 되니까 예금이나 채권에 넣어놓고 100만 원은 차 살 때 좀 보탤 건데 부담 없는 비중이니까 주식에 넣고 싶다. 근데 또 혹시 모르니까 초우량주 위주로만 구성을 해보자. 그리고 또 나머지 200만 원은 노후 자금으로 보탤 생각인데 노후까지 아직도 20년, 30년 남았으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주식 투자로 한번 종목 선택을 해보자. 이렇게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, 또 만일에 혹시 모를 일이 생겼을 때 위험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결국 계획과 이 위험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결과적으로 수익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위험 관리를 강조하느냐, 이 예상치 못한 위험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주변을 좀 미리미리 살피고 대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, 이 준비해둔 사람이라면은 위험이 오더라도 큰 손실을 넘길 수가 있고 또 이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죠? 그 위험 때문에 원상 회복이 안 될 지경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할 때는 수익률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위험 관리고, 그 위험 관리의 시작은 이 계좌 쪼개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통장 쪼개기가 아닌 주식 계좌 쪼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많은 분들이 주식 관리를 할 때 한 계좌로 관리하고 계시죠?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목적별로 한번 나눠서 주식 관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